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 동안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기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플랫폼 모델은 고용 구조를 변화시키고 업무 방식을 더 유연하게 만들었지만 많은 어려움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고 가능한 대처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5년은 중국이 국제 인터넷에 본격적으로 접근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플랫폼 경제는 인터넷 시대에 태어난 가장 대표적인 새로운 경제 형태로서 사회 자원의 배분을 최적화하고 경제 발전 모멘텀을 혁신하며 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 30주년을 맞아 플랫폼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중국 플랫폼 경제의 탄생, 성장, 급속 성장, 변혁, 발전 단계를 되짚어보고 PC 인터넷에서 모바일 인터넷으로의 중국 플랫폼 경제 발전 논리를 다시 정리, 파악하며 인공지능의 발전을 이해하고 전망한다. 에너지 시대의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추진력과 새로운 모습, 2025년을 맞이하여 글로벌 플랫폼 경제의 발전 추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도전에 결합된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모멘텀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붐에 힘입어 글로벌 플랫폼 경제의 가치 규모는 추세에 반등하여 세계 경제를 되살리는 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시장 가치가 100억 달러를 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34개에 달하며 전체 가치는 12조 9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4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상위 5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가치는 전년 대비 36% 늘어나 글로벌 플랫폼 경제의 시장 가치 성장에 102% 기여했고 글로벌 플랫폼 경제에서 절대적인 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동시에 자본의 지원으로 인공지능 유니콘이 급격히 부상하여 전자상 거래를 제치고 상위 3위에 올랐고 금융기술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의 기술 기업은 여전히 상위 2위 안에 머물렀습니다. 중국 상황을 판단해보면 2023년에는 국민 경제가 회복되고 개선될 것이며 소비 시장도 계속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도 플랫폼 기업의 운영 조건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시장 가치 기준 상위 10개 상장 플랫폼 기업의 총 매출은 3.6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으며 성장률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총 순이익은 3,854.3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2.4%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22.8%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기업은 국제화와 산업 인터넷 전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새로운 양질의 생산성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엔진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성과는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고 플랫폼 기업의 시장 가치와 수는 감소 추세이며 시장의 신뢰도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플랫폼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지원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은 네트워크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상호 의존적인 양자 또는 다자 간 주체가 특정 규칙에 따라 상호작용하고 매칭하여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비즈니스 조직입니다.
플랫폼 경제는 인터넷 플랫폼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경제 활동을 총칭하는 말로 플랫폼을 주된 매개체로 하고 정보 인프라를 중요한 지원으로 데이터 자원을 핵심 생산 요소로 삼아 정보 기술을 통하여 각종 시장 주체와 자원을 연결, 직접 통합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플랫폼 경제의 발전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부상의 원동력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겹쳐졌습니다. PC 인터넷에서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적 발전은 플랫폼 경제의 대대적인 확장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거대한 인구 규모는 거대한 인구 이동 배당을 포함하고 있으며 풍부한 응용 시나리오는 잠재적인 시장 수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신속한 혁신과 상용화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경제의 발전은 대략 3단계를 거쳤습니다. 2006년 이후 사용자 규모 효과가 처음으로 형성되었고 선도적인 플랫폼 기업이 급속히 부상하면서 중국 플랫폼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쇼핑 플랫폼처럼 텐센트 그룹의 소셜 플랫폼도 급속하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이후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중국에서 보급되면서 인터넷과 각종 경제, 사회 분야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었고 플랫폼 경제의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중국의 플랫폼 경제가 세계 경제 무대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이래로 세상은 불운하기도 하고 행운이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의 도래는 재앙과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 역시 최첨단 분야에서 독자적인 연구 개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지속적인 R&D 자금 투자로 회사의 칩, 인공지능 등의 기술 분야에서 R&D 진전이 가속화되었고 R&D 성과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모델 분야에서 오픈 AI는 2023년에 GPT-4, GPT-3.5 터보, GPT-4 터보 등 여러 모델을 반복적으로 출시했으며 2024년 2월에는 AI 영상 생성 모델 에소라를 출시하여 문화 영상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번이 저희 그룹에서 AI 비디오를 활용한 첫 시도이며 모든 분들께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플랫폼 경제는 세상에 막대한 혜택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많은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전통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합니다. 분석에 앞서 플랫폼 경제의 영향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중국 노동시장의 진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전쟁을 겪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던 중국은 1949년 정부의 통일적 지도하에 계획 경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은 주로 국유기업, 여공기업과 집단기업에 의존하며 일자리는 정부가 배분한다. 일단 직장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평생 고용이 된다. 경제 발전에 따라 이러한 모델의 폐단은 점차 드러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낮은 노동 생산성, 자원의 불일치,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이다. 20년의 발전 후 점차 단점이 나타났다. 1978년 이후 중국은 개혁을 시작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했다. 시장 자체의 규제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러나 국가의 국력이 약해 계획 경제가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더 나은 혼합 경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4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리지어 정부는 개별적인 사업 활동을 허용하였고, 개인 상인, 노점상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하였으며 노동 시장이 다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 시장 경제가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직원을 자주적으로 모집하기 시작했고,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고용주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외자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제조업이 발전하고 고용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가 탄생했습니다. 경제 구조 조정, 서비스업의 발전, 기업의 자동화 생산 촉진, 육체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십시오. 젊은이들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인터넷 산업에서 일하기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국도 그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플랫폼 경제가 기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명백합니다. 전자상거래, 음식 배달, 온라인 승차 공유 및 기타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산업의 고용 패턴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거의 안정적인 정규직은 점차 단편화되고 단기적인 근무 모델로 대체되었으며, 많은 근로자가 회사원에서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전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소매 산업은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매장의 판매 직책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의 발전으로 많은 배달 직책이 생겨났지만, 전통적인 케이터링 산업의 노동 수요도 재구조화되었습니다. 동시에 근로자의 고용 방식이 더 유연해졌는데, 이는 기회이자 도전이기도 합니다. 플랫폼 경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승차 공유 운전자는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을 수 있으며, 라이브 스트리밍 앵커도 교통 상황에 따라 방송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고용 기회를 늘리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그러나 유연한 고용은 또한 안정성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많은 플랫폼 근로자는 고정 수입이 없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사회 보장을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음식 배달 라이더와 온라인 승차 서비스 운전자는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과, 또한 플랫폼 경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문제도 가져온다.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 라이더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배달을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지만 근로자들을 극도의 압박감에 노출시키고 심지어 안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일부 플랫폼은 불투명한 급여 계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 근로자가 자신의 수입을 추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일부 앵커와 온라인 매장 상인은 플랫폼 규칙의 임의적 조정과 안정적인 운영 환경의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직면하여 정부, 기업, 근로자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방향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플랫폼이 장기 근속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사회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법률과 규정을 개선하여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 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근로자가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고용 형태에 적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특별 자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더 많이 지고 플랫폼 관리 방법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은 더 합리적인 급여 체계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훈련을 통해 근로자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플랫폼 경제의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 플랫폼은 라이더들에게 물류 관리 교육을 제공하여 미래의 변화를 도울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브랜드 구축 과정을 제공하여 시장 생존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 스스로도 새로운 고용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에 직면하여 기업은 온라인 교육 리소스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등의 인기 있는 기술을 배우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단일 플랫폼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전자상거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부업을 모색하는 등 다각화된 발전 경로를 모색해 단일 수입원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플랫폼 경제와 전통적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통합되어 고용 구조가 더욱 조정될 것입니다. 정부의 감독, 기업의 자율성, 근로자의 적극적 대응이 힘을 합치면 플랫폼 경제는 점차 표준화되어 더욱 유연한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 권익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시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 트레이너, 디지털 마케팅 컨설턴트 등 새로운 직업이 계속 생겨나 미래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경제가 가져온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도 도전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적응해야 하며, 합리적인 정책과 관리를 통해 플랫폼 경제가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만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안정성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고, 모든 근로자가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